네, 안녕하세요. 네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패턴 인식이에요. 네,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분할을 한다고 한다면, 분할했던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크면은 동일한 것들을 찾는 것이 어렵잖아요. 근데, 많이 쪼개놓고 이렇게 보면, 이거 비슷한데? 이건 똑같은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패턴 인식이에요. 그래서 패턴은 동일한 것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서 그거별로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걸 똑같은 문제로 문제 해결책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거일 수도 있지만요. 유사한 것들도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패턴 인식을 통해서 어디까지 유사한 것이냐 또 이게 또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유사한 것들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렇잖아요. 지금 동일한 코드예요. 요거와 요거가 동일한 코드예요. 1초 기다렸다가 난수의 어떤 x축과 난수의 어떤 y축의 값을 가지고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또 1초 기다리는 거. 이게 동일한 코드거든요. 동일한 코드면 두 번 쓸 필요 없죠. 예, 그게 이제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반복 안에다 넣어주면 되죠. 한 번만 쓰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쓰면 되죠. 물론 이제 반복해서 몇 번 반복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코드들을 만들 수 있죠. 두 번 반복, 세 번 반복, 뭐 n번 반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유사한 반복하기를 통해서 유사하게 움직이는 이런 코드들은 다 같은 것을 한 번에 쓸 수 있다라는 거죠. 패턴이라는 것은 컴퓨팅 사고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많은 학문에서 이런 실제 현실에서 사용이 되고 있었던 것들이죠. 뭐 파일 값이라든가 소수라는 것에 어떤 패턴을 아직까지는 찾지는 못했지만 찾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있는 거죠. 뭐 정확한 달력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이런 거잖아요. 규칙이.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되고 100년에 한 번씩은 윤년이 아니면서 400년에 한 번씩은 윤년인 거. 여기까지는 계산이 되는데 그 다음은요. 약간의 차이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400년, 뭐, 그 다음에 계산한다면 800년 이렇게 되니까 거기까지 뭐 고민할 일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는 있지만 더 정확한 패턴들 필요할 수는 있죠. 그 다음에 떤 질병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유전자에서 패턴을 찾는다. 예. 어떤 유전자의 패턴이 있을 때 이런 질병에 많이 걸리더라.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내면은 동일한 그런 그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해결할 수 있고 치료해 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통계적으로 이런 것들도 있죠. 스포츠 경기, 날씨, 주식시간, 시장 이런 것들도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주술적으로 내가 무슨 어떤 빨간색 옷을 입었을 때 경기를 잘하더라서 이길 때는 꼭 빨간색을 입고 이런 것은 패턴이 아닌 거죠. 어떤 패턴에 있어서는 좀 근거가 정확한 패턴들 그런 것들은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그래야지 그런 패턴들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이 패턴은 많이 쓰이죠. 세일보트 같은 경우를 보시면 특징이 뭐 이것의 특징이 뭐가 있나요? 여기 보시면 도시 있고요. 도시 요거죠. 그 다음에 마스트 그리고 선체. 뭐 누구나 그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상한데요. 이런 세일보트 그리는데 패턴이 있죠. 그래서 다르지만 그렇지만 이건 우리는 공통적으로 세일보트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어, 패턴을 이용하면은 우리의 작업이 간단해지죠. 패턴을 공유하게 되면 동일한 패턴이 일어날 때마다 동일한 해결책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이득이 높아지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더 많은 패턴을 찾아서 저장하고 우리가 많이 공유를 하면 문제 해결의 속도가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패턴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컴퓨터 공학에서 프로그래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일보트 그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패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설명하자면 일반적인 패턴은 무엇인가요? 세일보트는 모두가 공통적인 게 있죠. 돛, 마스터, 선체. 예, 그러면 이것만 그리면은 이거면 세일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 다른 것 같지만 돛이 있고 하나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마스트는 하나씩 있고 선체도 당연히 하나씩 있는 거. 세일보트를 그릴 때 이 패턴을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릴지를 고민이 되죠. 세일보트 어쩔 땐 이렇게 그리고 어쩔 땐 이렇게 그리고 어떤 특징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그림이라는 것은 상당히 작업이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그리는 것들이 한번 그릴 때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건 있겠지만 특징을 찾아서 살려가지고 빨리 그리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패턴을 찾아볼까요? 예, 우리 직장에 이제 여러분들이 신입 취업을 할 때에는 이런 시험들이 많잖아요. 적성 시험 볼 때 이런 패턴 시험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일반 적성 시험인데도 일반인들에게도 이렇게 전공하고 상관없이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신입사원들한테는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것에 대한 패턴은 뭐죠? n 더하기 3이 되나요? 예. 3씩 증가하니까 n은 1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정육면체에다가 육각면체에다가 원이었다가 가는 패턴이 있죠? 뭐가 있죠? 요거죠, 요거. 요거 다음에 다른 모양이 나오니까 여기는 당연히 요 모양이 나오겠죠. 공통사항은 뭔가요? 딱 보면은 보이나요? 동그라미인가요? 회전이죠. 동그라미 회전. 회전하고 있는 것도 팽이. 바퀴도 회전하고요. 이것도 바람개비도 회전하고 회전이죠. 전부 다. 예. 동그라미면서 회전하는 거지. 동일한 회전 패턴이죠. 영희의 과자 사는 법. 영희라는 아이가 학교를 갈 때마다 매번 지각을 해요. 지각하는 이유의 그 패턴을 봤더니 항상 집이 여기고 학교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가면은 지각은 안 할 텐데 과자를 고르느냐고 먹으러 가느냐고 지각을 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문제를 엄마가 아이를 졸졸 쫓아갔더니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못 먹게 하면 되죠. 돈을 안 주면 되죠. 이런 것들 패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 그래 주말에 과자를 일주일에 5번 학교 갈 때마다 한 봉씩 먹는 거는 해결해 주겠지만 지각은 하지 말자. 그러면은 가면서 먹을 수 있게 일주일에 한 번에 5봉을 미리 사놨다가 주말에 사놨다가 학교 갈 때 하나를 골라서 가면서 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한다면 지각하지는 않겠죠. 좋은 엄마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자,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이건 유사한 패턴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안에서도 패턴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를 잘게 쪼개야죠. 그래서 김치찌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냄비에 육수를 만들어서 국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재료들을 썰고 그 다음에 재료들을 같이 넣고 준비재를 넣고 끓이고 그 다음에 김치가 푹 익을 다음에 참치를 넣고 참치네요. 두부 양파를 넣고 그 다음에 양념 같은 것들을 넣고 이게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육수 내고 재료를 썰고 끓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양념 같은 것들이랑 뭐 기타 넣는 거 이런 게 있는 거죠. 유사한 게 뭐가 있는지 빨간색들이 유사한 거죠. 그러면은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를
많은 손님이 올 때 빨리 할 수 있는 이 패턴을 통해서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죠. 예, 재료를 써는 과정이 필요하고 지정된 양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함께 끓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공통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거죠. 뭐 재료를 미리 같이 다 썰어놔서 이런 재료들을 미리 같이 썰어 놓는다. 그러면은 좀 더 된장찌개, 김치찌개 있을 때 그 재료들만 이렇게 넣어주면 되니까요. 육수 동일한 거 쓰니까 같이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양념이나 기타 재료들 넣는 거 한쪽에 넣었다가 된장찌개에도 넣고 김치찌개에도 넣고 그럴 때 비슷한 것들은 한 번에 넣고 다른 것들만 조금씩 고쳐 넣으면 되겠죠. 이런 것들 저는 이런 거 좋아하는데 김치볶음밥 만들 때 볶음밥 만들 때 그런 철판 볶음밥집에서 그렇게 하죠. 이렇게 철판 큰 거 갖다 놓고 베이스로 여기에 김치하고 햄하고 뭐 야채하고 미리 볶아놔요. 그래서 주문이 오면 밥까지 볶더라고요. 밥까지 다 볶은 다음에 저는 뭐 그 치즈 김치볶음밥을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양을 덜어낸 다음에 치즈만 뿌려가지고 준다든지. 저는 해산물 볶음밥 주세요. 그러면 여기 베이스의 물건을 꺼내는 다음에 해산물만 좀 넣어가지고 볶은 다음에 이렇게 주고. 베이스가 되는 이 패턴들을 가지고 다른 부분만, 베리에이션이 되는 부분만 고쳐갖고 하면은, 그러면은 빠르게 요리가 될 수 있죠. 숫자 패턴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fn, n은 뭐죠? 3n, n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을 넣으면 3, 2를 넣으면 6, 3을 넣으면 그러면 여기가 1, 2, 3, 4, 5, 6, 6, 3, 18이 되겠죠. 요거에 대한 패턴은 어떻게 되나요? n 2n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n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번째 그러면 7이 14에다가 2를 빼니까 13이네요. 요거에 대한 거는요. 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잠깐만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1 더하기 1에서 2가 된 거죠. 요거는요. 1 더하기 2, 요 두 개 앞에 것을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f의 n 더하기 2는 f의 n 더하기 f의 n 더하기 1. 이게 피보나치 수열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f의 1은 이 규칙에 안 따르니까 1은 1이고 f의 2도 1이고 그 다음부터 n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이 들어가면 f3은 f1과 f2 더해지는 거니까 이게 만족이 되죠.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죠. 갈릴레의 진자운동 법칙 이것도 패턴이 있죠. 뭐 시작 각도라든지 뭐 중력이라든지 진자줄의 길이라든지 진자의 질량, 길이, 그 다음에 이것이 받는 중력, 그리고 시작 각도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요 파이가 다르죠. 이게 다른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쪼개놓은 다음에 각각에 대한 걸 영향력을 좀 검토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진자의 무게와는 관계없고 관계 있는 건 뭘까요? 중력은 일정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시작 각도도 상관이 없고 질량도 상관없고 상관이 있는 거는 요것만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요거. 중력은 똑같으니까 이것도 결국 요 길이가 쌍들리에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이렇게 짧게 하느냐. 그쵸? 그 진자줄의 길이가 달라지는 거. 요 길이. 요걸 L이라고 한다면 여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파이 루트 G분의 길이. 그래서 요 중력은 일정하기 때문에 파이 값이나 중력은 일정하기 때문에 요 길이에만 관련이 있다라는 패턴을 가지고 이런 공식의 추상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목걸이의 비용을 계산한다고 한다면 이런 목걸이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진주 원석, 그 다음에 사파이어 원석이 하나 있고, 그 진주는 몇 개가 있고 사파이어는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목걸이 줄은 어떻게 되어 있고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각각을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비용을 계산한다. 그 비용은 원가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판매가는 이딴 식으로 하지 않죠. 예? 얼마나 이쁘게 얼마나 브랜드를 가지고 만드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요걸 순진하게 요거에 대한 단가 가지고 계산해서 판매가를 만들지는 않겠지만 원가는 그렇게 계산이 될 수 있겠죠. 암호학에서 그런 패턴은 되게 중요하죠. 예, 그런 패턴 없이 암호를 인코딩 할 수는 없고 그런 게 없으면 디코딩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규칙이 없으면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있죠. 디코딩, 디코더링.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리다 보면 예, 요거하고 맞춰서 떨어지는 숫자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죠. 예, F는 숫자가 몇이 되고 뭐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A는 3, B는 4. 그래서 숫자가 뭐 5, 2, 7, 8 이렇게 있으면은 아니죠. B, E, S, T 예,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4, 7, 21, 22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인가요? 그쵸? 그러면 뭐 5, 2, 7, 8 이렇게 돼 있으면 C 그리고 2는 여기 있네. Z 7은 2 8은 F 네. 이런 식으로 네, 디코더링의 암호하는 방식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로제타 스톤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이런 패턴을 가지고 암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있는데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이 로제타 스톤이 발견이 되면서 이렇게 그리스 문자로 민중의 문자로 똑같은 개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패턴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발견물이 되었던 거죠. 치안 암호 같은 경우는 좀 패턴이 없죠. 예, 그냥 뭐 A는 D, C는 A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지? 예,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뭐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어떤 패턴을 찾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글자를 할 때 단독으로 쓰여지는 거는 A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T, H까지 찾았다고 한다면 세 글자면 E일 가능성이 높죠. 네, 이런 거 해석이 가능하죠. 또 빈도수를 해봤더니 Z는 거의 나오지 않고 E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치환하는 걸 하나하나 찾다 보면 이러한 패턴들을 가지고 공통상으로 하나씩 찾다 보면은 뭐로 치환이 되어 있는지를 해석할 수는 있죠. 런던에서 옛날에 콜레라가 발병을 했을 때 패턴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찾다 보니까 사망자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도시 수도 펌프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이 도시의 펌프, 이 우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패턴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번질 때 그것을 찾아내잖아요. 어떤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찾다 보면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옮겨졌다는 것들을 알아내고 그런 걸 알아내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제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뭐 카메라에 잡힌 사람들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찾았다 보면 왜 번졌는지를 알고 초반에는 그랬었죠. 물론 초반에만 그랬지 이제 후반에는 나중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찾는 게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하긴 했지만 그런 이제 질병에 관해서 이런 패턴을 찾는 것들도 되게 유용한 방식입니다. 셀보트를 그린다고 한다면 이런 알고리즘을 갖는 거죠. 어떤 알고리즘이냐면 이 셀보트를 그릴 때에는 숫자하고 칼라만 주면 돼. 그러면은 동일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이게 하나의 서브 루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도시 몇 개씩이냐, 요 두 개짜리냐, 하나짜리냐. 그 다음에 색깔을 어떤 걸로 할 것이냐만 정해지면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리는 방식은 어떤 패턴이 있으니까. 자, 구글 검색어에서 이런 조사를 해요. 구글 검색에서 이렇게 어떤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는 유명한 팝 가수의 이름을 검색을 하는데 얼마나 유명하면은 다양한 철자로 그렇죠? 검색을 하는데 검색했던 빈도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빈도수를 보면 이 사람의 진정한 철자가 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구글도 그런 방식으로 추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사용자가 칠 때 이거 아닌가요? 빈도수가 이게 가장 높은데 안내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철자가 어느 것인지 판단해서 안내를 줄 수는 있죠. 물론 모든 사용자들이 잘못 인식해서 잘못 쓰는 일이 빈도수가 높다고 한다면 잘못된 답을 줄 수는 있는데 그런 일의 확률은 좀 떨어질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빈도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잘못된 값을 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빈도수가 높은 어느 위치의 패턴에서만 정확한 답을 찾아내더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그래야지 정확한 추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해서 분해했던 것에 대해서 패턴을 해야 되는 사항, 패턴 인식을 하는 것들이 무엇을,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